ASF가 멧돼지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곧 닥칠 일입니다. 최근 양성 멧돼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2월 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양성 멧돼지가 야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멧돼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도드람 양돈연구소의 정영규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야생 멧돼지 ASF가 경북에 있는 보은과 상주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마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까지는 5월 한 3 내지 5km 정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의 조사를 보면 9월 이후에 갑자기 16km 정도까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분석에 가면 금년 1월부터 또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멧돼지 확산 속도가 월 12km 정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을 지나면서 현재 1월 말까지 확산 속도를 보면 월 10 내지 15km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월 단위로 끊느냐 몇 단위로 끊느냐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 나오는데 현재 보은이나 상주에서 보면 홍성 같은 경우가 약 90에서 100km 정도, 그 다음에 지리산이 있는 남원 정도까지는 약 110km 그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은 빠르면 4, 5개월, 뭐 천천히 간다고 본다고 그러면 한 9개월, 8개월 정도 그런 정도 뒤에 어떤 전국 확산 시점을 보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경북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점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어디까지 퍼져 있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추적하는 걸 보면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가 수색하는 지역만큼 퍼져 있다. 수색하는 강도만큼 퍼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색하면서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색하면서 우리가 미처 비발생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금 문경, 상주까지 있는데 그 밑에 거기서 한 10km, 20km 이상도 집중 수색을 하고 검사도 수를 늘리면은 더 나올 거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벌써 그렇게 수색하고 강도를 높이면 그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해하시는 게 수색하는 만큼 나오는 거면 왜 수색 범위를 넓히지 않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수색 범위를 너무 무작정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적정 범위가 또 있겠죠. 근데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 협조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마 무주, 그 다음에 옥천, 길게는 장수, 남원 그 아래 지역까지도 수색 범위를 아마 확대하는 것을 아마 조만간 아마 이미 시작해서 이번 주 정도에는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하고 협조 문제,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관여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하고는 있지만 강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발표하시는 거 들었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나 뭐 이런 뭐 멧돼지의 생활 반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게 멧돼지의 여러 가지 ASF 확산 속도, 감염 재생산 지수 예측 몇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금까지 각 저희가 이제 클러스 이렇게 모여 멧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여러 가지 따져서 클러스를 확대해서 하는데 지난
1월까지 각 클러스별로 보면은 보통 1이 약간 넘어가는 수치에서 1.302, 1.02 정도에서부터 4.8, 4.9 그 정도까지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각 지역별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단양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발생한 상황을 보면 이제 상주에서 그렇고 또 기타 지역도 보면 요거보다 높아서 아마 5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2월 말 되면 또 2월 달 걸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까지 1, 2 이하로 떨어진 적은 거의 한 4를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멧돼지 생활 반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연구들이 진행되는데 그건 계절이라든지 또는 뭐 먹이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따라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국내에서 연구 자료입니다. 멧돼지 생활 반경은 약 6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멧돼지 생활 반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ASF 이후에 생활 반경이 좀 차이가 생겼다 해서 약간 넓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거에 보면 반경 5km 정도가 멧돼지가 생활을 하는 그런 범위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부자 관계를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포획하거나 이런 개체들을 보면 부자 관계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80km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부자 관계 결국 가족 관계였는데 멧돼지가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그 정도 이동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80km도 나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많이 하는데 3개월에 300km 이상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요 이틀 사이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이제 역대 최다를 계속해서 양성 멧돼지가 발견되는 비율이 갱신되고 있는데 왜 점점 더 빨라지고 포획되는 개체들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또 양성 비율도 점점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선은 이 양성 멧돼지 중에 포획된 비율들을 보는 거가 우선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6월까지는 양성 멧돼지 중에 포획된 거 비율이 5% 정도 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 8월 달에 40% 이상으로 포획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양성 비율이 높아지지? 그거는 집중적으로 포획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9월, 10월 되면서 다시 10%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속도가 많이 빨라진 거가 있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점프 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소는 포획할 때 구역을 잘못 설정한 거, 뭐 그러면서 생태계를 교란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방역에 실패했던 문제, 그 다음에 밀렵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거는 멧돼지의 정상적인 이동하고는 관계없이 갑자기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무조건 확산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농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중요한 거는 울타리를 가지고 이걸 막는다는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벌써 울타리 설치하고 계속 이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점프를 막는 겁니다. 점프를 통해서는 멀리 전파가 되고 예측하기가 힘든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요소들에 대한 어떤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색 범위를 넓히고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어느 지역이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환경에서 빨리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어떤 농가 방역에 참고가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제화가 되고 이렇게 전국 확산이 되면 멧돼지 때문에 집돼지를 계속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고 양돈 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이건 물론 농가도 차단 방역으로 어떤 협조를 해줘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제화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빨리 농장에서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돼서 빨리 조치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양돈업계 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ASF가 멧돼지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곧 닥칠 일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농가 생산자 단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양돈 농가의 피해도 줄이고 양돈 산업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어떻게 매번 뭐 비상 근무를 하고 비상 체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노력하고, 특히 이거는 생산자 단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조사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ASF가 이제 상제화된 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체코라든지 벨기에 같은 청정화에 성공한 국가를 모델로 많이 삼아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하고 제일 전국 확산되는 이런 시점 봐서 제일 비슷한 사례가 독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가 발생 많지는 않지만 농가도 발생하고 멧돼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빠른 수색과 모니터링, 그 다음에 농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차단 방역,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양돈 산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모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이제 더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